카키 카나코 집 없는 달팽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동네는 어느새 높은 빌딩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다. 날씨 좋은 날에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높은 빌딩 때문에 햇빛이 들지 않으니 빨래도 잘 마르지 않았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았다. 친구들끼리 길을 가다 집 하나를 가리키는데 큰 건물에 둘러싸여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집이었다. 그 집은 틀림없이 친구인 나메가와 카게요네 집이었고 친구들은 초인종을 눌린다. 친구인 카게요가 나오고 친구들이 갑자기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놀래는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카게요를 추궁하는 친구들. 알고 보니 카게요는 계속해서 학교를 무단 결석하고 있었고 선생님의 부탁으로 온 거였죠. 그 말을 듣고 사과를 하는 카게요 뒤에 어린아이가 보이는데 혼자서 무작정 돌아다니자 위험을 느낀 카게요가 뛰어가서 아이를 잡는다. 그런데 카게요의 동생은 기저귀를 하고 있어도 액체 같은 것이 바닥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때 살짝 엿본 카게요의 집은 햇볕이 안 들어서 그런지 습기가 꽉 차서 벽까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거기다 하얗게 빛나는 거미줄 같은 것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다. 카게요는 안쪽 방에 아기를 가둬놓은 듯 했다. 무언가 다급한 표정과 행동의 카게요. 카게요는 지금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동생 아구미를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하였고 아이들은 카게요를 찾아온 이유 여름방학 프린트를 건네주었다. 그걸 받은 카게요는 내일 시골 할머니 댁에 내려간다고 한다. 할머니 댁은 햇볕도 좋고 바다가 아름다운 곳이라 거기라면 분명 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라고 한다. 여름방학 비상연락망을 위해 할머니 댁의 집 주소와 연락처까지 건네주는 카게요. 아이들은 그날 카게요의 집을 엿본 것을 후회했다. 왠지 지독하고 어둡고 끈적끈적한 이미지가 찰싹 둘러붙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거는 그렇고 그 하얗게 빛나는 자국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문득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철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카게요는 어느 반에나 한두 명 있을 법한 얌전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우리들은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연락반으로서 같은 그룹이 되었다. 칸나와 사츠키 그리고 나는 금방 친해졌다. 카게요만이 항상 왠지 모르게 뒤로 밀려나서 그룹은 이름뿐이었고 함께 집으로 돌아간 적도 없었다. 그리고 어느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카게요를 보게 된다. 카게요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니 뚜껑이 열린 하수구에 무언가가 있다고 가리켰고 우리는 큰 벌레를 보며 징그러운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벌레가 최근 욕실이나 정원, 온 마을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높은 건축물 때문에 온 동네가 축축해져서였다. 카게요가 이건 달팽이인 것 같다고 하자 이런 달팽이가 어디 있냐고 웃는 친구들. 카게요는 친구들이 웃는 것을 신경도 안 쓰고 그저 벌레만 쳐다보며 이건 집 잃은 가여운 달팽이라고 중얼거리다 하수구 안에 있는 벌레를 맨손으로 잡으며 집에 가서 키우겠다고 말하는 카게요. 친구들이 더럽다며 하지 말라고 소리쳐도 소용없었다. 우린 그 생물이 달팽이가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잘 보살펴주면 언젠가는 껍질이 생겨서 훌륭한 달팽이가 될 거라고 말하는 카게요. 친구들은 그런 카게요를 보며 무서움과 두려움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게 된다. 그 후 문득 그 일이 생각난 칸나와 사츠키는 카게요에게 장난으로 달팽이는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데 카게요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서 잘 지낸다고 말을 한다. 그런데 달팽이가 뭘 먹는지 잘 모르겠다고 물어보자 친구들은 그저 장난으로 달팽이는 썩은 고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순진한 건지 카게요는 자신을 놀리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믿는 눈치였다. 장난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여 사실을 말해주려고 다가갔지만 카게요는 이미 자신만의 생각에 푹 빠진 듯 보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카게요는 안색도 나빠지고 점점 더 말이 없어지더니 여름방학이 다가올 때쯤에는 갑자기 학교에 안 나오게 되었다. 지금은 여름방학으로 더위에 지친 학생들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카게요가 주고 간 카게요 할머니 집 주소가 생각난 학생들. 그것이 민폐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카게요도 심심할 거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는 친구들. 이럴 때만 카게요를 이용하는 것만 같아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은 이 한 장의 메모에 의지하여 결국 카게요의 할머니 집으로 갑니다. 전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서야 갈 수 있는 카게요의 할머니 집. 친구들은 겨우 밤이 되어서야 카게요가 있는 해변 마을에 도착합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늦은 시간에 상상도 못할 시골로 놀라워하는 친구들. 가게를 발견하고 들어가서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자 주인은 대답도 없고 전화기를 가리키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외지인에 대한 경계일까? 친구들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만 일단 카게요에게 전화를 하고 친구들이 동네에 왔다는 소리에 놀라는 카게요.
미안하다며 데리러 와달라고 하자 카게요는 알겠다고 하고 미요코는 가게에서 기분 나쁜 느낌을 받았는지 친구들과 바로 나갑니다. 그 가게 사람들은 친구들이 나갈 때까지 빼꼼히 쳐다보기만 할 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왠지 느낌이 안 좋은 미요코.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집집마다 창문부터 시작해서 덧문까지 꽉 닫혀져 있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데도 모든 집이 에어컨을 켜고 있는 것일까? 왠지 기분 나쁜 동네라며 이야기하던 중 뒤에서 한 그림자가 나타나고 그것은 바로 어두운 표정의 두건을 쓴 카게요. 충격적인 모습에 놀라지만 금방 카게요라는 것을 보고 안심하는 친구들. 바닷바람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카게요의 안색은 무척이나 안 좋아 보였다. 마을 변두리에 약간 높은 곳에 카게요의 할머니 댁이 있었다. 볕도 잘 들고 통풍도 잘 될 것 같은 집인데도 들어서는 순간 어두운 느낌이 들었다. 마루 역시 지금이라도 썩어 무너질 듯하다. 게다가 저 하얗게 빛나는 자국이 마치 카게요의 집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했다. 안쪽 방에서 가족들이 자고 있고 몸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안쪽으로 절대 가지 말라고 부탁하는 카게요. 그러며 친구들이 잘 방을 보여주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바람도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방으로 아이들은 만족한 표정. 그 틈에 미요코는 카게요에게 신세져서 미안하다고 하자 카게요는 괜찮다며 대신 내일은 돌아갔으면 한다는 말투로 이야기하며 손을 미요코 어깨에 살짝 올리는데 그 손은 무척이나 끈적하였다. 이제서야 조금 안심하였는지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을 찾는 친구들. 카게요는 갑자기 들이닥쳐 먹을 게 없다며 내일까지 참아달라고, 오늘은 그만 일찍 자라고 한다. 그런 모습에 카게요가 뭔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고 한다는 걸 느끼는 미요코. 그게 뭔지도 모른 채 친구들은 그날 밤 잠을 청하였지만 사츠키는 무척 배가 고팠는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부엌에 가면 남은 음식이 있지 않을까 하고 혼자 나가보는데 요리가 있을 느낌의 냄비가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냄비 뚜껑을 열자 표정이 심각해지고 거기에는 썩은 고기가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카게요의 동생. 어린아이의 웃는 얼굴에 그래도 마음이 놓이자 아이를 안아서 방에 데려다 주려고 합니다. 아이를 잡고 들어올리자 아이는 오줌을 쌌는지 온몸이 축축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러고는 아이는 사츠키의 얼굴 위에 올라타고 끔찍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바닥까지 쓰러진 사츠키. 그 뒤로 카게요가 나타납니다. 카게요가 야단치자 그제서야 물러서는 아이. 그러나 사츠키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고 카게요는 빠르게 사츠키를 먹이로 만들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다른 아이들이 일어난 게 아닐까 확인하는 카게요. 다행히도 친구들은 깊게 잠이 들어 있었고 카게요는 이렇게 된 거 두 친구들 모두 곱게 돌려보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친구들은 사츠키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때마침 카게요가 들어와 사츠키가 어디 갔냐고 물어봅니다. 카게요는 싸늘하게 바닷가에 산책 간 거 아니냐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츠키의 옷은 바닥에 그대로 있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옷을 입고 갈 수 있다 생각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그렇게 칸나는 찝찝하다며 샤워를 하게 되고 미요코는 사츠키를 찾으러 바다로 가기로 합니다. 사츠키를 찾으러 바다로 가기 위해 나온 미요코. 아침에 날씨까지 좋은데도 창문이 모두 닫혀 있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카게요의 집뿐만 아니라 동네의 모든 집에 창문이 닫아 있었고 아침인데도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다에 도착한 미요코. 바다에도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고 무척이나 조용했습니다. 칸나는 샤워를 하기 위해 카게요를 불러보지만 카게요가 보이지 않자 스스로 찾아서 들어갑니다. 샤워기가 없자 욕조에 물을 받기 시작하는 칸나. 금방 물을 받고 본격적으로 목욕 준비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렸는지 무척 개운해 보이는데 칸나가 있는 목욕탕 천장을 타고 무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즐겁게 목욕하고 있는 욕조 안에 무언가가 떨어지고 그것들은 하나에서 둘, 셋, 여러 개가 떨어지자 위를 쳐다보는 칸나. 거기에는 많은 벌레와 함께 카게요의 동생이 웃으며 있습니다. 그렇게 벌레와 함께 욕조 안으로 떨어지는 카게요의 동생. 괴로워하는 칸나. 아이는 그런 칸나의 입을 벌려 벌레를 집어넣습니다. 충격을 받아 기절해 욕조 안으로 박혀버리는 칸나. 카게요는 기절한 칸나를 욕조에서 꺼내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시간이 지나 미요코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친구들 이름을 불러보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불안감에 친구들을 찾아보던 그때 미요코 앞에 카게요의 동생이 보입니다. 카게요의 동생이 어디론가 향하자 혹시 그쪽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따라가는 미요코. 아이를 따라가는 길에 밟은 하얀 액체의 찐득함은 기분이 나빴고
아이는 하얀 자국을 남겨가면서 카게요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방 쪽으로 기어갔다. 카게요의 말이 생각나 고민을 잠시 하는 미요코는 친구들이 안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들어가 보는데 안으로 갈수록 하얀 자국은 무수히 늘어나 마치 뭔가의 집 같았다. 끝에는 방문이 보이고 살짝 열려있자 그곳에서 사람을 불러보는 미요코. 끝내 아무런 대답이 없자 문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방의 상태를 보고 놀라는 미요코. 방 안에는 하얀 액체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친구인 칸나가 보입니다. 칸나는 기절한 듯 보였고 미요코는 칸나를 깨워봅니다. 그때 눈을 뜨는 칸나. 그리고는 악이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합니다. 미요코는 칸나를 이해할 수 없었죠. 무척이나 무서운 표정의 칸나. 그리고 그 뒤로 카게요가 나타납니다. 충격의 연속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카게요의 엄마와 할머니. 놀라워하는 미요코에게 엄마와 할머니는 이제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달팽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요코에게 사츠키처럼 되기 싫다면 이걸 먹고 자신의 동료가 되라고 하죠. 그리고 벌레를 잡아서 입으로 내미는 카게요. 이걸 먹지 않으면 아구미의 먹이가 될 거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아구미는 미요코도 식량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카게요가 말하길 아구미의 몸에는 살을 썩게 만드는 액체를 뿜어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미요코. 카게요는 자신은 단지 가여운 달팽이들을 볼살펴 줬을 뿐이라며 칸나가 가르쳐준 대로 달팽이에게 썩은 고기를 먹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달팽이들한테 언젠가 훌륭한 껍질이 생기겠지 하며 뒷마당에서 키웠던 미요코. 항상 볕이 안 들어 축축했던 뒷마당은 최고의 장소였고 눈 깜짝할 새에 늘어나 그것들은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부엌이나 욕실같이 특히 습기가 많은 곳에. 그러던 어느 날 아구미가 그것을 갖고 놀다 먹어버렸죠. 그 일로 카게요는 부모님께 야단을 맞았고 카게요의 아빠는 그 녀석들을 죽이기 시작하자 이대로 가면 자신들이 몰살당할 걸 깨달은 벌레들은 살아남기 위해 동생 아구미의 몸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달팽이들은 아구미의 몸에 파고들어서 몸을 정령해버렸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아구미의 배는 마치 달팽이처럼 끈적끈적하게 되어서 그게 금세 부모님한테 옮겨갔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카게요는 모두 할머니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몸을 지킬 수 있는 껍질이 없는 달팽이들은 껍질 대신 인간의 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카게요는 어느 순간 이 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카게요의 동네는 볕이 들지 않아 항상 축축한 동네였기 때문에 너무나 살기 좋은 최적의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요코에게도 벌레를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벌레를 입에 넣으려는 그 순간 미요코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아이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옆에 있던 무언가로 카게요 머리를 타격을 주고 그 틈에 묶여있던 칸나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미요코와 칸나가 도망을 치자 카게요는 하나 목소리로 아구미에게 둘을 잡으라고 합니다. 전력을 다해 도망치는 미요코와 칸나. 아구미는 벌레를 조종하는 건지 아구미의 말대로 움직이는 벌레들. 벌레들이 입구를 봉쇄하자 미요코와 칸나는 우선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무언가를 찾는 미요코. 칸나는 미요코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드디어 무언가를 발견한 미요코. 그 뒤로 아구미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벌레들까지 들이닥치자 미요코는 찾았던 무언가를 바닷가 아구미에게 뿌립니다. 그걸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아구미. 밑에 벌레들도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길을 비켜주자 그 틈에 밖으로 도망가는 칸나와 미요코. 칸나가 미요코에게 방금 뭘 뿌렸냐고 물어보자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소금의 힘은 컸습니다. 소금을 많이 맞았던 아구미는 완전 녹아버립니다. 집 밖으로 나온 칸나와 미요코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크게 외쳐봅니다. 살려달라는 소리에 사람들이 한두 명씩 집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까이서 보니 마을 사람들도 이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카게요도 나타났습니다. 소금도 이미 다 써버렸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찰나 무언가 생각이 난 미요코. 칸나의 손을 잡고 무작정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어두워진 고갯길을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가는 두 사람. 그리고 그 둘은 바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 미요코와 칸나를 마을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빠르게 바다로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뒤를 쳐다보는데 미요코의 판단은 정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로는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바닷물뿐만 아니라 바닷바람까지 싫어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발작을 일으키는 칸나.
칸나의 몸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며 아까 욕조에서 먹었던 벌레들이 칸나의 몸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미 칸나는 사람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칸나는 그 벌레들과 함께 눈 깜짝할 새에 바다에 녹아버렸습니다. 카게요와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다가 어기적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칸나는 어두운 바다 속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해가 뜨자 칸나는 바다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는데 마을의 어느 집이건 모든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햇볕과 소금기 있는 바닷바람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칸나는 주머니에 남아있던 돈으로 겨우 버스를 타고 그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점령한 그 구더기들은 역시 카게요가 말한 것처럼 집 없는 달팽이였던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칸나는 그 볕이 안 드는 마을로 돌아왔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 축축한 공기가 지그시 칸나의 몸을 감싸안았다. 어느새 벽 여기저기서 그 하얗게 빛나는 자국이. 그 순간 칸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냈다. 원래 그 녀석들은 이 마을에서 태어난 것임을. 이렇게 집 없는 달팽이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달팽이에 대해서 면역이 생겼다고 생각하였는데 이 편을 보고 역하다는 생각을 조금 하였습니다. 저기에 나온 집 없는 달팽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달팽이라고 부릅니다. 껍데기 없는 달팽이로 저도 어릴 때는 시골이나 동네에서도 비가 온 다음 날에는 본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말 달팽이들은 전부 싫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누킨 카나코의 다른 관점에서의 달팽이 이야기는 또 새로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토준지가 보여주지 못한 다른 기괴함의 달팽이 인간 모습이 또 다른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토준지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만큼 서로가 어느 정도 영감을 주고받는 존재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토준지와는 표현하는 자체가 다르다 보니 새로운 신선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이누키 카나코는 어느 정도 저주에 대한 발판과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토준지는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그저 달팽이가 되었다고 했을 텐데 이런 것 또한 이토준지와 이누키 카나코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누키 카나코의 집 없는 달팽이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